양주 회천지구 대광 로제비앙 2차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양주 회천지구 A20블록에 들어가는 대광 로제비앙 2차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 두 번째 사전 청약 시 유의사항, 세 번째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 및 특공 당첨자 선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는 공급 규모 및 분양 예정 가격, 다섯 번째 분양 예정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양주시 아파트 매매 흐름 및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특별 공급이 2월 18일자 금요일자를 시작으로 1순위 청약이 2월 21일 날 월요일 날 있고 2순위 청약은 2월 22일 날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사전 당첨자 발표는 3월 2일 날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사전 청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청약 시 변경 가능한 게 있는데, 뭐 추정 분양 가격이라든지 본 청약 시기라든지 입주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혹시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 두 건을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거. 단, 동일 단지 내에서 특별 공급하기 일반 공급은 각 한 건씩 청약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입주자 저축 통장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전 당첨자로 판명될 시에는 부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전 당첨자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사전 공급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지는 않고 나중에 본 청약 당첨자와 동호수 배정 후 공급 체결할 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 기간이 미충족됐다 손치더라도 본 청약 입주 시까지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그다음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 내 주택수를 보면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는 사전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사업 주체가 정하는 날부터 최종 계약 의사, 이게 최종 계약 의사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포기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공급 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 당첨자는 어떻게 되냐면 본 청약 당첨자 발표를 기준으로서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특별 공급 횟수라든지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이라든지 뭐 1순위 청약 신청 제한 같은 경우를 적용받는다. 어, 사전 청약 모집 공고 요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은 2월 8일자로 화요일자가 되겠습니다.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로서 기간, 나이, 지역을 할 때 2월 8일자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에 불과하고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된다.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은 본 청약 분양가 심의 후 결정되어 나중에 안내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해당이 되는데,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를 우선 공급해주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즉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해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진행이 되는데 추첨제는 어떻게 선정하냐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테 일단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래도 남은 주택이 있다 하면 1순위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럼 10년 장기 복무 군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기준하는 게 공급 원칙입니다. 혹시라도 세대 내 2명이 신청해서 1명이라도 당첨됐다 그러면 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점제 당첨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제로 관리하는데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는 추첨제로 청약을 해야 된다. 부양가족 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과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날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는 가능한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정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가격이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이 있는데 신규 계약자는 공급 체결일 날 주택으로 보고 그다음에 분양권은 매수자는 매매대금 완납일을 주택 소유로 보겠다. 청약통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에 다 있어야 됩니다. 다 필요하고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만 지나고 예치금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 이상과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대주 요건을 보는 게 있는데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예치금은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양주시라든지 경기도는 200만 원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의 50%를 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한테 배정을 하는데 경쟁이 있을 경우 양주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수도권에서 배정을 하는데 우선 공급 탈락자도 이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당첨될 기회가 있고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를 선정하는데 혹시라도 자녀 수가 또 같다 그러면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세대수의 50%를 100% 이하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그다음에 맞벌이 같은 경우는 12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고 세대수의 20%는 14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주택은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이 기준을 충족했다. 지금 부동산 가액이라는 것은 3억 3,100만 원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탈락된 분들은 다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당첨 기회가 있겠습니다. 노무 부양 같은 경우는 양주시 1년 계속 거주자한테 30%를 배정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하겠습니다.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제로 진행된다. 가점제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점수를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혹시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잘못 신청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애 최초 당첨자 기준을 보면 세대수의 50%는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고 세대수의 20%는 160% 이하까지 확대해가지고 일반 공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주택은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을 충족한
경우 부동산 가격은 3억 3,100만 원을 충족하는 자 또는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회천지구 A20블록에 들어가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5개 동 526세대 중에서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 게 502세대입니다. 특별 공급이 315세대, 일반 공급이 18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입주 예정 시기는 23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74 타입 추정가는 3억 6,626만 원. 여기 28만 원인데 제가 오타 났네. 28만 원. 28만 원이고 그다음에 A 타입 추정가는 4억 1,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 1,370만 원이고 84 B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1,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장비는 나중에 본청약 있을 때 확정이 될 걸 되겠습니다. 한번 분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주시에 들어간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 단지하고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덕계동에 들어가는 대광 로제비앙 같은 경우 사전 청약이 4억 1천만 원대 분양 가격이 나왔는데 확장비는 지금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는 확장비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었고 21년도 7월달 덕계동에서 분양한 센트럴 아리스타 같은 경우는 4억 3,954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84A 타입 20층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는 확장비 미포함 금액이고 확장비가 여기가 1,44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4월달 옥정동에 들어간 옥정 린 파밀리에 같은 경우는 4억 200만 원대 분양가가 나왔는데 84A 타입으로 5층 이상 확장비는 952만 원. 그 다음에 21년도 1월달 옥정동에 들어간 옥정 더 원 같은 경우는 4억 1,130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여기도 확장비는 미포함인데 확장비가 1,112만 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날짜로 자료 추출해가지고 양주시 전체 84 타입을 평균 가격을 산출해봤는데 덕계동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가 없어갖고 2012년도까지 확대해서 평균 가격을 산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덕계동은 평균 가격이 84 타입이 한 2억 5천 선의 실거래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덕계동 21년도 최고 매매 가격은 3억 1,3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덕계 신도 브레뉴라고 21년도 5월달 17층에 3억 1,3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양주시 전체적으로 2012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84 타입이 4억 7천 정도. 그다음에 양주시 84 타입 최고가는 6억 7,490만 원으로 대박 노블랜드가 21년도 4월달 21층이 6억 7,490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면 센트럴 아리스타 분양가 대비는 한 94.1%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옥정 린 파밀리 분양가 대비는 한 2.9% 정도 높게 측정이 됐고 그다음에 옥정 더 원 분양가 대비는 0.59% 정도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주시 덕계동 84타입 평균 매매 가격 비해서는 한 63.3% 정도가 높게 책정이 됐고 덕계동의 최고 매매 가격 실거래가 대비보다는 32.1% 수준. 그다음에 양주시 전체적으로 2012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는 한 87.1%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양주시 최고 매매가 대비고는 61.3% 수준. 한게 대광 로제비앙은 양주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가격 대비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양주시 아파트 매매로 분석해보면 20년도에 12월 달에 643건의 최고 거래량, 월별 최고 거래량을 보였고 21년도에는 1월 달에 439건 최고 거래량 보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매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월 이후에 11월 달부터는 매매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양주시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월 평균은 351건에서 21년도 257건으로 전년 대비 26.7% 정도 감소했습니다. 양주시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금액 84 타입을 살펴보면 양주시 전체적으로 월 평균 매매 금액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12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또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월 달만 놓고 보면 12월 달 대비 거래량은 적지만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월 달도 이쪽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양주 쪽은 1월 달은 좀 상승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억 7천대. 상승률을 한번 보면 20년도 연평균이 2억 2,900 정도였는데 21년도에는 2억 9천으로 전년 대비 29.7%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12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는 3억 5천에서 4억 7천으로 35.3%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신축이 기축보다는 약간 더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주시 아파트 최고가 84 타입을 보면 21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21년도에는 거의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최고가가 횡보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는 14.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양주시 아파트 동별 상승률을 보면 양주시 전체적으로는 2억 2천대에서 2억 9천으로 29.8% 이제 이게 반올림하니까 29.8% 정도 나왔는데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고암동으로서 20년도에 2억 1천에서 21년도 3억 2천으로 53.1%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정동 같은 경우 1억 8천대에서 2억 7천으로 45.6% 정도 상승을 했고 이번에 들어가는 덕계동 같은 경우는 2억 1천대에서 2억 8천 그래서 한 33.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양주시 평균보다는 약간 상승률이 높았고 21년도 최고가 동에서 21년도 평균 매매 금액을 보면 84 타입 옥정동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4억 2천대 21년도 평균 매매 금액이 84 타입이 4억 2,371만 원으로 양주시에서 가장 높은 동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고읍동이 3억 3억 9,171만 원대로 두 번째로 높은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습니다. 덕정동 같은 경우도 3억 8,600만 원대, 이번에 들어가는 덕계동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원대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주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20년도부터 보면 5,300세대 정도가 입주했고 21년도에는 2,200세대, 그다음에 2022년도 올해는 8,700세대 정도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23년도에는 8,4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4년도에도 4,3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으로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모집 공고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고요. 저희 사무실 위치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